나만이 없는 거리가 수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치밀한 스토리 구성력을 보여준 300K 작가의 원작 만화 지분이 가장 크겠지만 그 원작의 서스펜스를 한껏 살려낸 이토 토모히코 감독의 연출력도 상당히 주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토 감독은 나만이 없는 거리에서 다양한 화면 연출을 선보였는데요. 1988년과 2006년이 번갈아 등장하는 작품의 특성상 두 시대를 시네스코 사이즈와 비스타 사이즈로 표현하여 시각적인 차이를 두었고, 회상이나 설명 등의 장면에서는 필름처럼 표현된 이른바 리바이벌 공간을 따로 배치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이토 감독의 화면 연출로 작품의 몰입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작중 중요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리바이벌 연출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만이 없는 거리에서 리바이벌은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주인공 사토루가 리바이벌을 겪는 장면,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회상이나 설명이 나오는 리바이벌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토루의 리바이벌 장면은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작 만화에서 리바이벌은 흑백 반전을 통해 표현되었고, 애니메이션에서도 색 반전과 다중 노출을 통해 표현되었죠. 그러나 리바이벌 공간은 애니메이션만의 연출로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토 토모히코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흰색 배경을 바탕으로 한 구체 모형의 공간에서 필름들이 중앙에 뭉쳐있는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어떤 감독의 애니메이션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강한 기시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나만이 없는 거리의 리바이벌 연출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의 정체는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재미난 애니메이션 이야기 RCJ. 이토 토모히코는 대학 졸업 후 매드하우스의 제작 진행으로 입사하지만 곧 연출가로 전향하여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투패 전설 아카기, 블러드 플러스, 조이드 제네시스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죠. 이후 그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호소다 마모루가 신작 극장판 제작을 위해 매드하우스로 넘어온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워게임을 좋아하던 이토는 당시 맡고 있던 일을 던지면서까지 프로듀서에게 호소다 팀으로의 합류를 부탁하는데요. 이에 사이토 유이치로가 흔쾌히 승낙하면서 호소다 팀의 조감독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호소다 마모루가 제작한 작품이 바로 시간에 달리는 소녀였는데요. 꼬마 마법사 레미 비바체 40화, 마녀를 그만둔 마녀를 눈여겨본 마루야마 마사오에게 츠츠이 야스타카 작품의 애니메이션화를 제안받은 호소다가 줄곧 실사 영화로 만들어진 시간에 달리는 소녀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 위해 토에이를 퇴사하고 매드하우스로 넘어온 것이었죠. 결국 이토 토모히코가 조감독으로 참여한 시간에 달리는 소녀는 호소다의 대표작으로 남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차기작인 썸머워즈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후 호소다가 사이토 유이치로 프로듀서와 함께 스튜디오 치즈를 설립하면서 더는 함께하지 않지만 두 번의 조감독을 경험하면서 이토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토 토모히코가 호소다 마모루와 함께 두 편의 작품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앞서 나만이 없는 거리의 리바이벌 공간에서 느껴진 묘한 기시감의 정체를 깨닫게 해줍니다. 리바이벌 공간의 흰색 배경과 구체 모형의 공간은 그가 조감독으로 참여한 시간에 달리는 소녀와 썸머워즈에서의 이질적인 공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시달소의 시간의 회랑, 썸머워즈의 오즈, 그리고 우리들의 워게임까지 호소다 마모루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래피컬한 화면이 나만이 없는 거리에서 묘한 기시감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실제로 이토 감독은 같은 타임리프를 소재로 한 시달소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특히 시간의 회랑이라고 불리는 타임리프 공간은 의식적으로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만이 없는 거리에서는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해설하는 듯한 장면들이 많으므로 지난 이야기의 회상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 공간이란 것을 만들어서 수수께끼의 필름이 연결된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했다고 덧붙였죠. 정리하자면 시달소의 타임리프 공간을 작품에 맞게 변형한 것이 바로 리바이벌 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달소에서 마코토는 타임리프를 하지만 나만이 없는 거리에서 사토루는 리바이벌을 하고 있으니 화면도 연출도 리바이벌하게 처리한 거죠. 소재를 작품에 알맞게 변형할 줄 아는 이토 감독은 분명 좋은 연출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로써 나만이 없는 거리의 리바이벌 연출에 대한 비밀은 얼추 풀렸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토 감독에게 영감을 준 호소다 마모루의 하얀색의 구체 공간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호소다 마모루가 우리들의 워게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이 같은 공간 표현은 슈퍼플랜 모노그램, 시간에 달리는 소녀, 썸머워즈 등 그의 후속 작품들에도 지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시간에 달리는 소녀를 제외하면 아예 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던 만큼 호소다 마모루에게 이러한 공간 표현은 상당히 애착이 있는 연출이었습니다. 구체 공간이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들의 워게임은 웰메이드 작품으로 평가받지만 실상은 토에이 최초의 풀 디지털 극장 애니메이션이었을 만큼 실험적인 성향이 짙은 작품이었습니다. 디지몬 시리즈의 첫 극장판임에도 러닝타임이 고작 40분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토에이는 이러한 실험적인 작품을 호소다 마모루에게 맡기는데요. 이는 호소다가 디지몬 시리즈를 잘 알고 있는 연출가라서도 있지만 그보다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이 출중했던 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당시 애니메이션계는 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호소다 마모루는 화면이나 색채 설계에서 디지털적인 감각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던 연출가였습니다. 토에이는 그런 그에게 3D CG, 입체 영상 작품을 맡겼을 만큼 그 능력을 높이 사고 있었죠. 참고로 토에이는 일찍이 사내 연구팀을 만들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CG와 3D 기술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물론 여명기의 3대 프로덕션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최초의 3D CG 장면도 토요 링크스에게 넘겨줬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토에이만의 특색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여러 작품에서 감초처럼 사용되어 작품의 질을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죠. 우리들의 워게임의 제작 현장에서 호소다가 추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작품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해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제작 노하우가 부족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영화의 컨셉에 맞게 한정적으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작품은 당시 사회 문제였던 밀레니엄 버그를 디지몬의 소행으로 하여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속의 디지몬 세계와 아이들이 사는 일상이 연기되어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호소다는 일상과 비일상의 차이를 두는 연출을 통해 이를 강조했는데요. 비일상의 세계, 즉 컴퓨터 세계를 3D CG로 표현함으로써 그 대비를 뚜렷하게 했죠. 그러나 3D CG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기술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비일상의 세계를 추상적이고 기호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에 3D CG는 배경에만 사용하고 색상도 제한하는 등 어디까지나 미술적인 부분에 한정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의 작품들에서 그려진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이미지는 어둡고 위험한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인터넷 세상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배경이나 색감에서 밝은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죠. 이러한 일상과 비일상의 세계를 확실히 구분짓는 호소다의 연출로 우리들의 워게임은 TV판보다도 리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비일상의 세계, 즉 흰색 바탕의 구체 공간은 미술가 무라카미 타카시와 함께한 루이비통 프로모션 영상 슈퍼플랜 모노그램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워게임의 정신적 후속작 썸머워즈에 이르러서는 오즈라는 인터넷 공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소다 마모루가 즐겨 사용한 하얀색의 구체 공간은 그가 추구한 인터넷 공간을 이미지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작품의 현실감을 살리는 데 이용했습니다. 호소다 마모루는 대비를 중요시하는 연출가입니다. 단순히 화면 속에 대조적인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존재와 비존재, 현실과 비현실처럼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데도 대비의 효과를 이용합니다. 그래피컬한 공간 표현도 그 시작은 비현실의 세계를 그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표현은 썸머워즈 이후 더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는 대비를 기조로 하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 표현의 유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연출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는 것도 작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은 돌아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안 사실 굴하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